자, 그러면 이제 앞전 시간 이어서 회전 예제 적용하기를 할 거고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서 CAD 파일, 일단은 이미지는 창 닫고요. CAD 파일을 이렇게 불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도면이 해서 바클램프 바이스 다시 1로 돼 있는 이 도면에 자, 회전 예제는 이제 주로 축 해서 핸들 손잡이가 있습니다. 축 손잡이 요거를 이제 그리고 요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조립도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꺼내 놨고요. 그리고 가공 기준으로 해서 재배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고요. 참고로 요거는 저번 시간 치수 기입을 완성을 하지 못해서 여기도 필요한 치수도 여기다가 일단은 입력을 해 볼게요. 진행형 잠깐 이게 습관이 또 해서 라이너 치수해서 요게 직경이 24파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길이 해서 10mm가 되고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 그리고 직렬 치수 기입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의 길이는 47mm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래서 팀 에디터 그래서 신규 N을 눌러서 자, 커서가 여기 앞에 0 앞에 깜빡일 때 파이 기호를 %%C로 해 놓고요. 그리고 요게 24파이 그 다음에 요게 8파이 참고로 요거는 M12여서 두 개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것도 플러스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형상을 일단은 요게 못따기는 참고로 이건 솔리드에서 해서 피처 못따기를 할 거고요. 스케치 못따기 아닌 피처 못따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여기도 동일하게 자, 그러면 이제 직경 24 그리고 직경 10 요건 M10이겠죠. 나사 보니까 그리고 8파이 요게 계단 3개를 먼저 그려 놓고 그리고 요게 가운데 센터 라인 가지고 회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먼저 세문서 아이콘 누를게요. 그래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 선택을 하고 확인. 그래서 배경은 밝은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요.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자, 스케치 원점은 좌측의 센터를 원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선 그리기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살짝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면서, 그리고 수직하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손잡이 부분,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수평 수직, 그리고 마지막에 이 원점이랑 추적선 위치에 더 클릭을 하고요. 다시 원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계단지는 형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모양부터 그려 놓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여기서 선이 다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게 수평 수직이 방향에 대한 구석이 빠져 있는 도형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가 가정할게요. 이렇게 빠져 있었다. 그러면 이 선을 선택해서 구석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혹시 빠진 부분은 추가해주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직경 치수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직경 치수가 적용이 되려면, 그래서 센터 라인이 이게 그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또는 직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여기서 옵션의 아래쪽 보조선을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직경은 반경치, 직경치를 해서 작은 것부터 8파이, 10파이, 24파이입니다. 그래서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자, 요게 이 직선입니다. 오른쪽 계단 제일 낮은데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심선, 보조선으로 바꾼 중심선을 선택하고요. 이제 옆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옆으로 가면 반경치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치수 8 입력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요겁니다. 두 번째 계단 수평선을 선택을 하면, 자, 앞에 센터 라인은 자동으로 잡혀져 가지고 옆으로 옮겨가서 얘는 M10입니다. 그래서 치수 10을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에 관련된 세 번째 계단, 요거 선을 수평선을 선택을 하고요. 옆으로 옮겨가지고 직경 치수 확인한 다음에 위치 클릭을 하고요. 그래서 직경 2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길이가 71mm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심선 클릭을 한 다음에 아래로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서, 그래서 전체 길이 71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갈게요. 자, 요거 방향에 대한 구속을 해서 항목 보이기 숨기기에서 구속 조건 부가를 임시로 잠시 꺼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치수를 옆으로 옮겨 놓고, 그 다음에 길이, 자, 요게 5에 5 있는데 요게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거는 이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게 길이 10mm. 자, 요 선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10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10을 주면, 아이고 자, 이게 10을 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요 선을 선택해서 10을 주는 것보다 확대해서, 자, 여기 있는 수직선과 이 수직선의 사이 거리 10을 주는 것을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유는 요게 확대해서 보면 요게 3파이 원을 걸어놓고 여기다 원을 그려놓고 트림으로 잘라서 여기 있는 형상을 스케치가 스케치 작성한 다음에 요게 편집이 이루어져요. 편집. 그러면 이 선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10이라고 줬는데 편집해서 트리밍이 돼버리면 이 대한 치수 정보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편집이 있는 경우에는 선을 선택하지 말고요. 다시 이걸 지울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요게 치수의 옆에 보조선을 클릭을 한 다음에 딜리트. 이럴 경우는 여기에 편집이 있을 경우에는 진행형 치수에서 사이 치수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선이랑 그리고 요게 계단져 있는데 선을 선택해서 사이거리 10을 주시면 나중에 요게 원이 그려져서 직선이 트리밍 되더라도 그래서 사이는 그래서 변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치수가 중간에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손잡이가 그게 폭이 10mm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을 선택해서 바로 위쪽에 위치 선택을 하고 10이라고 입력할게요. 참고로 여기는 제가 스케치 못따기가 아닌 해서 솔리드 못따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처에서 못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선을 선택한 거고요. 가운데 51은 전체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3파이 원을 그려서 그래서 트리밍을 할게요. 자, 그리고 원 그리기. 참고로 요게 중간점은 지금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의 반인데 왜냐면 요거 트리밍에서 이 선의 중간점에 대한 정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옆에다가 클릭해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이 원의 중심점에 대한 위치 오른쪽 선이랑 치수 5 그리고 이 원의 크기 3파이 자, 이렇게 완전 정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리밍을 할게요. 그래서 명령은 스케치에 요소 잘라내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방법의 진행형 할 거예요. 그래서 CAD에서 펜서 기능 하듯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를 부분을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고 완전 정의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피처에서 회전 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참고로 자동 닫기가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면 이게 직선이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닫힌 태곡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심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그래서 회전축도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일의 블라인드 형태에서 전체 360도 돼 있고요.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못따기. 그래서 못따기는 C1로 하겠습니다. 자, 피처 명령에서 그래서 가운데 조금 옆으로 가면 그래서 필렛이라 있고요. 그 밑에 플라이 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을 클릭하면 서버 메뉴가 나타나서 못따기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도시 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 그래서 먼저 유형은 기본값 거리각도 또는 거리거리 입력을 하도 돼요. 거리거리 입력을 하도 되고, 그래서 대칭.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못따기 적용할 엣지를 확대해서 요게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요게도 못따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손잡이는요, 엣지 선택하지 말고요. 면을 선택하면 이 면의 양 끝단에 못따기가 돼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지금 앞에는 모서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면을 선택하면 면의 앞뒤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엣지랑 면 선택해서 C1로 못따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 V. 자, 여기 보면 나사의 길이는 47mm 라고 돼 있고요. 근데 위치가 여기 못따기에서부터가 제가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는데,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렇게 못따기가 시작되는 곳은, 아이고요, 컨트롤 Z 할게요. 여기서 하면 치수는 48mm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 그래서 못따기 있는 데서부터는 여기서 나사의 길이가 47mm.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나사산 표시라고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나사산 표시. 자, 그리고 참고로 기본값에서는 솔리드웍스 처음 설치하면 요 나사산 표시는 원래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주 쓰겠다 할 때 요게 미리. 자, 여기서 자, 커맨드 매니저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고요. 그리고 명령 항목에서 그래서 명령의 카테고리 부분에서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 있는 부분에 여기서 나사산 표시를 이렇게 꺼내 놓은 거예요. 요거를 제거할 때는 다시 얘를 선택해서 옆으로 옮겨 놓으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산 표시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카테고리에서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라 보면 피처라고 있습니다. 자, 피처에 가면 그래서 합치기 가 있어요. 합치기. 자, 얘도 선택해서 이렇게 꺼내 놓을게요.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요게 분할. 이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는데 분할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뷰에서 명령의 왼쪽에 탭에 보면 바로 가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기. 단축키는 S를 누르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명령을 마우스 커서 옆에서, 그래서 바로 가기 요게 메뉴를 띄워서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을 여기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이 있고, 여기는 돌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작업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서 회전 명령을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요건 전에 만들어 놨었네요. 제가 원래는 이제 없는데,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 여기 합치기도 미리 세팅을 해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회전 명령은 여기서 플레이 앞 도구 모음에서 삼각형 클릭해서 피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는 회전 명령을 자주 쓴다 했을 때 얘를 스크롤 요거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요. 나는 수입 명령도 많이 쓴다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수입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필요한 명령을 자주 쓰는 것을 옆에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명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옮기는 속도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명령할 때는 항상 스케치 작업하고 마우스를 위쪽으로 다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옆에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S 눌러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나사산 표시를 선택할게요. 요것도 바로 가기 바에다가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실행되게끔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사용자 정의, 자, 여기다가 먼저 도구 모음의 주석, 그리고 요게 나사산 표시가 있습니다. 이를 스크롤로 해서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명령에다가 요거를 하나를 피처해서 하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사산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하나 끌어다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나사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나사산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S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사산 표시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나사산 표시에서 여기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직경 있는데 엣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규격에서는 KS 기계 나사산으로 하고 크기는 M10입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게 마침 위쪽에 있네요. M10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길이값은 나사산에 자, 여기서는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놓고 나사의 범위는 47mm였습니다. 여기 못따기 있는 데서부터. 그래서 디스턴스 거리에 47을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실제 여기 있는 형상 부분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그래서 요거 골지름에 대한 해단 엣지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골지름에 대한 해단 엣지는 나오는데 나사의 범위는 이렇게 표현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를 먼저 저장을 먼저 해 놓겠습니다. 저장하기 들어가서 그래서 바클램프 바이스에서 얘가 축은
그래서 품번이 5번이네요. 그래서 품번 5번. 그래서 핸들축이라고 이름을 정해 볼게요.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해서 도면화해서 정면도를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나사산 표시가 우리가 이제 CAD에서 보면 이렇게 골지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래서 가는 선으로 해서 요게 47mm 구간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사산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세문서를 누른 다음에 자, 그리고 도면,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용지 크기는 제가 임의대로 A3로 할게요. 그래서 A3를 확인한 다음에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자, 삽입할 피처 파트를 마침 핸들축이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뷰 선택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정면도, 그리고 선택하면 우측면도 기준으로, 선택하면 등각도 기준, 좌측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도로 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해서 배율은 척도 1:1로 해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클릭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정면도 옆으로 가면 우측면도, 대각선으로 가면 등각도, 그래서 이리 가면 좌측면도가 되고요. 위쪽에 평면도는 얘는 정면도나 평면도 같습니다. 저면도도.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골지름에 대한 해당 부분이 가는 선으로 이렇게 구간 여기서부터 47mm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서 모델링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창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상단에 솔리드웍스에서 그래서 메인 메뉴, 풀다운 메뉴가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래서 이거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창 선택을 하면 앞에서 작업했던 파트를 선택을 할게요. 핸들축.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참고로 이제 여기는 널링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널링. 자, 널링은 여기 같이 볼게요. 오른쪽 여기 봐주세요. 작업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 작업창에 보면 일단은 리소스 집 모양 아이콘 눌러주고 잠시 이것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 앞장을 눌러서 잠시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설계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여기는 크게 디자인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툴박스가 있고요. 그래서 툴박스에서 지금 에이드인을 누르면 볼트, 너트, 와샤, 베어링, 기어 이런 표준 부품을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를 보면 자, 툴박스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나라별로 규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KS에서 뭐 예를 들어서 너트 선택을 하면
너트의 종류도 이렇게 있고요. 뭐 멈춤링, 베어링, 그 다음에 볼트와 나사, 와사, 이런 전동, 이런 항목을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 보면,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요게 표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화면 및 데칼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그래서 표현에는 먼저 내가 재질, 뭐 플라스틱 재질을 적용하거나 금속 재질을 적용하거나 페인트로 색상을 지정을 하거나 고무 재질, 뭐 유리 단색 이렇게 재질을 내가 여기에다 적용도 가능합니다. 조명 이렇게. 그리고 화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데칼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데칼에 로고를 선택을 하면 내가 이런 이미지를 뭐 솔리드웍스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제가 요게 그냥 시간이 가능하네요. 제가 여기 있는 솔리드웍스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게 면에다가 놓고요.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해서 솔리드웍스 이미지를 여기다 면에다가 적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 크기는 뭐 방향도 틀 수도 있고, 이거 잡고 여기 크기가 살짝 틀어졌네요. 이렇게 적용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X자 누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뭐 텍스처 색상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가운데 보면 요게 파일 위치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 C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보면 자,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있어요. 자,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경로로 갈 겁니다. 로컬 디스크의 C에 프로그램 파일즈. 그런 다음에 스크롤 내려가면 솔리드웍스 그룹 더블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솔리드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서 한 5번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그래픽스 바로 밑에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내려가 위에서 3번째 텍스처가 있습니다. 자, 텍스처에 그리고 또 메탈, 그리고 머신, 기계,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해주세요. 요거 경로가 좀 많이 길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자, 표현 쪽에 아래쪽에 보면 요게 추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 이미지가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널링 표현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 실제 널링은 이렇게 나와요. 이미지가. 근데 우리는 이제 참고로 그냥 선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메시라고 있어요. 메시. 선으로 표현돼서 이 메시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이 면에다가 옮겨 놓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에 있는 내가 선택한 면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 아니면 요게 회전 피치에 적용할 건지, 그러면 솔리드 바디에 적용할 건지 또는 파트에 적용할 건지, 여기선 면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널링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도면으로 넘어갈게요. 창에서 시트로 넘어오면 자, 다시 얘를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B,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네. 잠깐만요. 자, 일단은 지금 얘가 바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제가 여기 모델 뷰에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하나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불러 볼게요. 그래도 예.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자, 위쪽에서 이 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등각에서 죄송합니다. 요거 자, 요게 등각을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정보에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요게 모체 유형 사용해서 표시 유형에서 요거 모서리 음영 표시를 하면 요걸 좀 밝은 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널링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촘촘해서 잘 안 보인다 했을 경우에는 제가 다시 창 넘어가서 해서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널링을 너무 촘촘해서 작습니다. 얘를 조금 간격을 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옆으로 쭉 당겨 놓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지구 모양 디스플레이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시 1이 있고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표현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보면 여기 사각형 영역이 나옵니다. 대각선 코너를 잡고요.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이미지를 키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키워 놓겠습니다. 대각 코너 모서리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얘를 저장해서 다시 창에서 시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간격이 크기가 다시 바뀌는 게 보여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창에서 파트에 오고요. 자,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미지만 널링 표시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 나는 요거를 핸들 축을 이용해서 3D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실제 여기 나사산을 만들겠다. 그럴 때는 그래서 요건 참고로 볼게요. 요거는 자, 여기 보면 나사산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나사산을 선택할게요. 그냥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험용은 여기서 끝나지만은 이제 실제 이를 출력을 해보겠다. 3D 프린터 이 형상을 만들겠다. 이럴 때는 참고로 나사산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요거는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 그리고 나사산의 위치는 요게 모서리 나사산 표시랑 같은 방법의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스크롤 내려서 먼저 스펙의 유형에 보면 지금 현재 인치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그래서 메트릭 다이로 바꿔 놓고요. 그리고 크기는 M10입니다. 여기 삼각형 클릭해서 M10에 1. 요거는 1.0 가는 나사는 M10에 1.0 보통 나사는 M10에 1.5 그리고 가는 나사를 해볼게요.
해서 M10의 1.0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사산의 길이는 블라인드 형태에서 아까 얼마였더라? 47mm 에서 47을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나사산 방법은 절단 나사 잘라내는 겁니다. 마침 있고 시작 각도는 0도 디폴트로 두고 최종 확인을 하면 이렇게 나사산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형상이. 그런데 이제 실제 나사산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면 요게 실제 요거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 이런 형상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시작을 조금 바꿔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산 1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처 편집에 들어가서, 자, 제가 피치를 1.0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옵셋, 1분 뒤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셋을 선택을 하고 피치 한 2배, 그러면 2mm를 옵셋을 한데, 자,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바깥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mm의 반대 방향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실제 3D 프린터로 이 형상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우리가 도면화 할 때는 이 나사산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얘를 사용을 했을 때 제가 창에서 시트로 넘어가면 실제 도면상에서도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는 간략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 창에서 파트로 넘어와서, 이때 3D 프린터로 실제 만들 때는 이 나사산을 활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 작업할 때는 이 나사산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억제시켜 놓으면 돼요. 기능 억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만들어 놓고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그래서 요게까지, 그래서 시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게까지 해 놓겠습니다. 요게까지 해서 이걸 저장해서,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